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누입니다. 오늘은 21연승을 달리던 맨시티에게 패배를 안겨줬던 맨유가 어떤 방식으로 맨시티에게 승리를 거뒀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 팀의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두 팀 모두 평소처럼 맨시티는 4-3-3, 맨유는 4-1-3-1 전형으로 경기에 나왔습니다. 다만 맨유는 출산 휴가로 경기에 나오지 못하는 데헤아 대신 핸더슨이 나왔고, 포그바와 카바니 또한 부상으로 경기에 나오지 못했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맨유는 이번 경기에서 맨시티에게 점유율을 다소 내주더라도 수비라인을 내리고 수비적인 경기를 펼치려고 했습니다. 이번 경기의 점유율 자체가 66대 34일 정도로 맨유는 볼 점유율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는데요. 더군다나 경기를 시작한 지 30초 만에 맨유가 페널티킥을 얻으면서 맨유가 수비적인 경기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제주스가 마샬에게 반칙을 범하면서 맨유가 페널티킥을 얻었는데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침착하게 페널티킥을 성공시켰고 맨유가 경기 시작부터 1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맨유가 앞서가기 시작한 시점부터 맨유가 수비라인을 구축할 때 맨시티가 맨유의 수비라인을 공략하는 형태로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주목해봐야 하는 것은 맨시티가 맨유의 수비라인을 공략했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특징은 볼을 전개할 때 칸셀로가 중앙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칸셀로의 움직임은 이번 시즌 맨시티의 전술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맨유의 미드필더 라인이 맨시티의 중원을 압박하고 있을 때 칸셀로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패스 선택지를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과적으로 맨시티는 볼을 전개할 때 중원에 4명의 선수가 배치되는 장면이 자주 나타나는데요. 따라서 경기를 보면 칸셀로가 중앙으로 움직여서 플레이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었고, 칸셀로를 포함해서 중앙에는 4명의 선수가 배치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칸셀로가 중앙으로 들어올 때 맨시티는 수비적인 밸런스를 위해서 진첸코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3백을 만들어줄 때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3백 앞에 4명의 선수, 그리고 좌우 측면에 스털링과 마레즈, 최전방에는 제주스가 위치하는 전형이 형성되었는데요. 경기를 봐도 최후방에는 3백, 좌우 측면에는 스털링과 마레즈, 경기장 중앙에는 칸셀로를 포함한 4명의 선수,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인 제주스가 플레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맨시티가 빌드업 전형을 만들었을 때도 칸셀로의 움직임이 맨시티의 공격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칸셀로는 단순히 중앙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격적으로 높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기본적으로 스톤스가 볼을 가지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레시포드가 스톤스를 견제하고 있는데, 이때 칸셀로가 올라가면 맨유 입장에서는 프레드가 데브라이너를 따라가야 할지 아니면 칸셀로를 마크해야 할지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맨시티는 마레즈가 측면에서 맨유의 측면 수비수를 끌어내고 칸셀로가 발생하는 공간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을 가져갈 때가 많았습니다. 경기 장면을 봐도 마레즈가 상대 측면 수비수를 끌고 나올 때 칸셀로가 수비에 발생한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장면이 자주 나왔는데요. 그리고 칸셀로의 움직임을 프레드가 따라가면 맨유의 수비 라인 앞에 공간이 발생하면서 마레즈가 볼을 몰고 중앙으로 움직일 수 있는 찬스가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맨시티는 칸셀로의 움직임을 활용해서 맨유의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한 공격 작업을 보여줬고, 칸셀로는 맨시티의 공격 작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한편 반대편에서는 진첸코의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진첸코는 빌드업을 시작할 때 중앙 수비수처럼 움직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측면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맨시티는 진첸코가 3백을 만들다가 측면으로 움직이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타났는데요. 그리고 진첸코가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인상적인 것은 진첸코가 측면 공격수로도 뛸 수 있고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진첸코의 움직임에 따라 다양한 공격 루트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첸코가 측면으로 움직일 때는 스털링이 중앙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스털링이 측면에서 수비를 끌어내면 진첸코가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가기도 합니다. 한편 진첸코가 아니라 균도안이 침투해 들어가면 이때 진첸코가 중원을 커버하면서 중원 싸움에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경기를 보면 진첸코가 측면으로 움직이면 스털링이 중앙에 위치하고, 반대로 스털링이 측면에 위치할 때 맨유의 수비가 끌려 나오면 진첸코가 중앙에 있다가 수비에 발생한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이처럼 진첸코가 있기 때문에 맨시티는 다양한 공격 루트로 공격을 전개할 수 있었는데요. 맨시티가 오른쪽에서는 칸셀루, 왼쪽에서는 진첸코의 움직임을 활용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떤 측면을 활용하든 좌우 측면에서 맨유의 측면 수비수를 끌어내고 공간이 발생할 때 선수들이 침투해 들어가는 패턴을 중요하게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시티가 측면을 넓게 활용할 때 맨유는 측면 공간을 비워두는 대신에 중앙에 선수들이 밀집하는 방식으로 맨시티의 공격에 대응했습니다. 따라서 경기를 보면 맨유는 중앙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밀집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중앙에 밀집해 있기 때문에 측면에 공간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맨시티가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을 때 중앙에서 볼을 걷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인데요. 기본적으로 제주스와 스털링, 긴도안 같은 선수들이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들어올 때 메가이어나 린델로프, 맥토미니처럼 맨유의 수비진들이 신체적으로 우위에 있는 만큼 맨유가 맨시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왼발을 사용하는 마레즈나 오른발을 사용하는 스털링은 측면에서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올 때가 많은데 이때 맨유 선수들이 중앙에 밀집해 있기 때문에 마레즈와 스털링은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기를 봐도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마레즈가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오는데 이때 중앙에 맨유 선수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마레즈가 정상적인 플레이를 펼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또한 프레드와 맥토미니가 공간을 커버하는 것도 맨유의 수비 전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두 선수는 기본적으로 수비라인 앞을 보호하고 있지만 맨시티가 측면에서 수비를 끌어내고 공간을 만들 때 프레드와 맥토미니가 침투하는 선수들을 부지런하게 따라가면서 수비의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줬습니다. 예를 들어 이 장면을 보면 마레즈가 측면 수비수를 끌어낼 때 칸셀로가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데 여기서 프레드가 칸셀로를 견제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유는 수비에 성공했을 때 역습으로 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가장 먼저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볼을 보내주고 레시포드와 마샬, 제임스가 측면으로 빠르게 달려나갈 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정확한 패스를 보내줬는데요. 경기 장면을 보면 맨시티가 공격을 전개할 때 선수들이 중앙에 밀집한 전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을 빼앗는 순간 중앙에 모여있던 공격수들이 측면으로 빠르게 달려나가는데요. 이 타이밍에 맞춰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좋은 패스를 보내주게 됩니다. 또한 맨유가 역습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재미있는 점은 레시포드가 측면으로 뛰어나가면서 수비를 끌고 움직일 때 루크쇼가 상황에 따라서 중앙으로 움직이는 동선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스톤스가 루크쇼를 따라가면 레시포드에게 공간이 발생하고 레시포드를 따라가면 루크쇼에게 공간이 발생했는데요. 따라서 맨유가 역습하는 상황을 살펴보면 순간적으로 루크쇼가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오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맨유의 두 번째 득점이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맨유가 역습하는 상황에서 루크쇼가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가는데요. 이때 수비수는 레시포드를 따라가야 할지 아니면 루크쇼를 따라가야 할지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맨시티의 수비가 루크쇼를 놓쳤고 루크쇼가 득점에 성공했는데요. 오늘은 이처럼 맨유와 맨시티의 경기에서 볼 수 있었던 전술 포인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볼 점유율이 높았기 때문에 경기 자체는 맨시티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맨유가 단단한 수비로 맨시티의 공격을 막아내고 날카로운 역습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승리를 거뒀는데요. 슈팅 숫자가 약 3배가량 차이날 정도로 맨시티가 공격을 주도했지만 맨유가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경기가 아니었나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